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상태인데요. 이 많은 임영웅님의 파워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상이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이제 빠져나가고 난 뒤 일요일로 옮겨진 이 시점에 어제 방영했을 토요일 바로 원래 마이리틀 히어로 시간대에 방영하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 살림하는 남자들의 시청률이 또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이 시간대에 시청률을 견인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살림하는 남자들이 다시 그 시간대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시청률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만한 일이 되긴 했죠. 왜냐면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이 6%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뭔가 기대를 좀 했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시청률 자체가 바로 어제 방영했었던 이 프로그램에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됐다. 아마 이건 오히려 살림하는 남자들이 방영하던 이 기본 시청률 대비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3주간이나 토요일날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살림하는 남자들을 보던 시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정 시청자들은 시청을 했는데 이 시간대에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을 그냥 습관적으로 보던 일반 시청자들이 3주간이나 3주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3주 동안 맨날 이 시간대에 하던 방송 프로그램 안 하네? 끝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평소에 4%대가 나오던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청률이 좀 이렇게 확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3주 동안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영했으니까 이거 잘 모르는 정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이게 임영웅 예능방송만 꾸준히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요런 시청률의 살짝 하락폭이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파워는 그야말로 끝모를 줄 모르는 폭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25분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또 4편이 방영되지 않습니까? 이제 2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2편 안에 소시의 생각으로는 뭔가 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임영웅님의 또 엄청난 스포일러 쉽게 말해서 라이브 방송 때 생일 라이브 때 그리고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갔었던 그 엄청난 스포일러가 오늘 저녁 또는 다음 주 마지막 편에서 깜놀 공개되는 순간도 어떻습니까? 기대를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네, 요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지금 폭발적이란 얘기입니다. 울산 영웅시대 영웅사랑방 회원님들이 홀로 어르신 여름나기 냉방용품을 지원했다라는 기사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울산 영웅시대 영웅사랑방 회원님들이요 지난 16일 616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냉방용품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원님들이 뜻을 모아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고 울산 지역에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팬클럽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6월 16일 임영웅 가수의 33번째 생일을 의미있게 기념하고자 회원들이 마련한 상품이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은 이미
이틀 전에 끝이 났는데 놀랍게도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이틀 전보다 더욱더 폭등하고 있다. 자, 보니까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대구, 경북, 포항방 회원님들도 양학동의 본죽을 기탁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포항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16일 생일을 기념해서 포항 지역에 계신 70여 명의 회원님들이 이렇게 지난해에도 이어왔었던 양학동의 이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나오셨다. 그래서 영웅시대 대구 경북 포항방 회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여 임영웅을 사랑하는 만큼 나눔을 실천하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전파하여 바른 팬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문화가 당연히 바른 팬덤 문화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토록 막강한데 이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또 있습니다.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대구 경북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멋진 활동을 보여주셨는데 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히어로 슛돌이 활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 공식 팬클럽 위드 히어로 대구 경북 회원님들이 또 16일 날 전석 장애인 스포츠 센터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관 등 발달 장애인 아동들 6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응원과 616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구매하여 전달하여 히어로 슛돌이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독특하죠? 히어로 슛돌이.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이 축구를 워낙 사랑하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축구화를 기부하는 이 팬 활동을 히어로 슛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회원들 또한 기부부터 자원봉사활동까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활동은 6월 16일 임영웅의 생일맞이를 기념하여 자발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며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대구 경북은 매년 나눔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히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분들의 이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매년 빠지지 않는 히어로 회원들의 선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히어로 슛돌이 활동으로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지역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커져가고 있는 활동이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 또 200만원을 기부하셨어요. 이 내용은 자,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역시나 후원금 200만원을 16일 날 전달을 하셨다.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야말로 이 팬 활동이 더 폭발적이다라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영웅시대 회원들이 다 함께 도내 아동들을 도울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앞으로도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한 활동이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찾은 것이 바로 어디죠? 건대에 위치한 히어로 랜드이겠습니다. 근데 이 히어로 랜드에서 오늘 저녁 8시부터 현수막 추첨을 한대요. 그게 뭐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나왔던 이 엄청난 현수막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나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치니까 안 나오네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임영웅님의 이름으로만 검색을 해도 바로 뜨는 장소가 하나 있죠? 바로 히어로랜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초대형 현수막 요거 있죠? 요 초대형 현수막 이걸 오늘 저녁 8시부터 추첨을 해서 증정한대요.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9시 25분에 방영하는 마이리틀 히어로 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시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오늘 저녁 8시부터 현장에서 추첨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게 당첨되신 분들은 그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서는 재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유튜브를 찍어서 막 수익 창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특수 제작된 현수막을 추첨으로 준다니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뭐 전국에 있는 임영웅님의 카페에 혹시 위치가 될까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상업적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냥 소속사에 선물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뭐 굉장한 현수막의 크기인데 어찌됐건 특수 제작된 이 현수막을 또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탐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끝모르게 정말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CJ ENM과 분명히 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CJ ENM이 최근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CJ ENM 주가를 보니까 지금 빨간색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순간이 있고 다시 살짝 하락은 했는데 하루 사이 만에 오전 시간대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뭐 폭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분명히 하락세만 보이고 있었던 CJ ENM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는 추경호 부총리 장관이 컨텐츠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했거든요. 바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특히 영상문화 컨텐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서비스 산업 중에 대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핵심 분야로서 세계 컨텐츠 시장에는 이 자동차 시장에 비견될 만한 대형 시장이 바로 K 컨텐츠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모였느냐 쭉 보면 왓챠라고 하는 OTT 서비스 업체 그리고 구창근 CJ ENM 대표 즉 영상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즉 K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각 회사의 수장들이 이 장관과 만나서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K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지원을 국가에서 해줄지 또 세계적인 진출은 어떠한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간담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 CJ ENM의 구창근 대표가 또 참석을 해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그 어떤 관계자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CJ ENM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K콘. 이 K콘조차도 CJ ENM이 주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K 컨텐츠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K콘이라는 것도 LA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 K콘이 소식만으로도 주가 2.49%를 상승시켰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파워죠. K콘이 8월 달에 진행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틀 연속 CJ ENM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락하고 있었고 CJ ENM이 그만큼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한 LA에서 K 콘서트를 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라인업이 공개되고 나서예요. 이 라인업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가수들이 다 모였거든요. 에이티즈, 있지, 아이브, 뭐 웬만한 정말 웬만한 아이돌 그룹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CJ ENM에서는 티빙을 통한 OTT, 영상 컨텐츠 산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정부 측에서의 간담회가 열릴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 산업으로서 K-컨텐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도에 있는 CJ ENM이 LA 콘서트를 연다라는 이 엔터테인먼트 발표가 생기자마자 주가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대표 아이돌 가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 컨텐츠 산업도 티빙에 OTT가 있죠. 이런 문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K-콘을 진행하는 CJ ENM까지 이 두 군데 모두 걸쳐져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최근 웨이브를 통해서 마이 리틀 히어로를 공개하고 있지만 기존 티빙에서 공개됐던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상 파워,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모두 CJ ENM과 함께 했고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CJ ENM과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CJ ENM의 악재가 임영웅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CJ ENM의 호재는요. 임영웅님의 앞으로 해외 콘서트, 뭐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당연하고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CJ ENM의 이 K-콘,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차후에 100%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해외 콘서트까지 이거 기대가 폭발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언론사에서는 임영웅님의 이번 MBC 쇼 음악중심 1등의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라는 거를 뭐 많은 언론사에서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출연조차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모래알갱이만이 아니라 이미 임영웅님의 노래가 여러 번 쇼 음악 중심에서 1등을 했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한 번 1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또 2번이나 1등을 했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제작곡 런던보이 그리고 이번 모래알갱이까지 총 5번의 쇼 음악 중심 1등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다. 제작곡은 연달아서 그냥 1등을 해버린 거고요. 임영웅님의 뭐 노래들, 타이틀곡들 전부 다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정말 본격적인 파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시켜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를 응원하는 전국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올라온 이 멜론 차트 아침 8시에 이 대기록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깜놀할 깜이다. 깜놀하고도 깜놀할 만한 일이다.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인데 야 보이세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멜론 차트 기록이 1위의 모래알갱이, 2위의 아이들 빼고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보이, 그리고 아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폴라로이드 아버지, 이제 나만 믿어요, 인생 찬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17위의 에스파, 그리고 보금자리 20위권 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가, 정규 앨범의 모든 노래와 이제 나만 믿어요와 사랑은 늘 도망가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자작곡이죠. 모래알갱이까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 아침 8시면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이 스밍 파워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오는데 이 스밍 파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터져 나오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슈퍼 파워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오전 8시에서만 끝이 났냐? 아닙니다. 9시를 또 볼까요? 9시는 또 어떨까요? 9시조차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여전히 2위권 안에 위치해 있고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쫙 있어요. 조금씩 이제 순위 변동이 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이 20위권에서 3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가 정규 앨범과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까지 다 차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시는 어떨까요? 자, 오전 10시에도 모래알갱이가 여전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쫙 임영웅님의 노래가 오늘 일요일 오전 내내 30위권 안에 전부 다 진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시는 어떨까요? 자, 11시. 11시부터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시간대부터는 영웅시대 분들이 오후 시간대로 갈수록 이제 또 다른 스밍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팬 활동을 하면서 휴식 시간도 취할 겸 순위가 좀 밀려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노래들이 전부 다 딱 30위권까지 다 차트인 되어 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 5번 연속 1등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갑자기 오늘의 운세인데 재미삼아 보는 거지만 자, 비틀즈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틀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함께 거론되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사실 오늘은 문화 분야의 기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대중문화, 문화의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는데 최근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 때문에 대한민국 대중음악계가 축제 분위기고 오늘은 그런 기운이 최고조로 폭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대중음악에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지망생과 연습생들에게는 매우 길한 날이다. 물론 저는 이런 걸 잘 믿진 않지만 재미삼아 보자면 어느 정도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중음악계에서 방탄소년단의 데뷔 10년과 임영웅님의 생일이 대중음악계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과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이 동급으로 업계 최고의 축제로서 평가받고 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영향력이 음악계와 가요계에 아주 막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의리, 절친에게는 무료, 임영웅 축가 비하인드, 성품까지 멋있네. 맞습니다. 바로 이진호 유튜버가 취재했던 이 내용이 기사화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축구 비하인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렀고 이 절친한 친구로서 축가를 부르게 됐으며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했으면 한다. 노래하며 표정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 좀 울어주지 그랬어 라면서 웃었던 현장 분위기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다라면서 사랑해요 그대를 불렀죠. 그러면서 이진우 유튜버가 말했던 이 축가 모습, 사실 온라인상에서 다른 가수와 데뷔해보면 임영웅님이 직접 축가를 하는 모습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엄청난 축가 섭외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PD, 작가, 기자들에게 러브콜이 옴에도 다 응답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나름의 기준을 세웠고 그것이 정말 친한 친구의 축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경비팀, 제가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소속사의 이 임영웅님의 차량 그리고 경호원들 함께 대동됐었던 이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막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이 움직일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한 의리, 진심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연을 했었던 이 얘기가 다시 지금 기사분들이 기사화를 하면서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다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덕질을 끊을 수 없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마음이 오히려 적어지기는커녕 점점 폭등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자, 그 와중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7년 전 모습이라고 해서 7년 전 데뷔했었던 이 모습이 오늘 라이브 파워 뮤직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깜짝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게 무려 7년 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7년 전이면 정말 오래됐죠? 쭉 내려보니까 바로 오늘 저녁 5시 30분쯤에 IHQ 쇼 라이브 파워 뮤직 케이블 채널에서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임영웅님의 최초 신인 무대를 공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에도 임영웅님은 블랙 앤 화이트의 정장 수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차분한 트로트 발라드로서 엄청난 수준급의 가창력을 이미 이 당시 때 뽐냈다. 7년 전의 모습이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음색도 섬세한 감성으로 애절한 가사를 고스란히 전달했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독특하죠? 어찌 보면 희귀 영상입니다. 이 희귀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면 이 수호 씨의 분석력과 나름 취재력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또 직접 밝혀낸 이 취재 사실 단독으로 찾아낸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요런 기사가 있어요. 태국에서 난 기사인데 아니 수호씨 왜 갑자기 김호중 씨가 나오죠? 자, 김호중 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쭉 내려보면 왜 보이시죠? 영웅시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영어로 뭐라 막 써있죠? 자, 이걸 한번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50, 60대 이상의 팬들이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이 구매 파워로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태국 현지 언론사의 사이트인데 제가 이걸 직접 좀 찾아내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바로 4월 8일 날 시축 행사를 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연 소식이 많은 중년 여성들이 생애 처음으로 축구 경기장으로 찾아오게 만든 이유가 되었고 2018년 K리그가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관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임영웅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파워 역시 대한민국에서 아이유에 이어 방탄소년단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근데 뭐 여기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글을 잘못 쓴 건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이 지금 음악 스트리밍으로 300억에서 400억을 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건 좀 잘못되어 있는 사실이죠. 근데 어찌됐건 엄청난 파워다.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한 팬분이 앨범을 사는 것 이외에 그녀가 사랑하는 가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노래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멜론, 지니뮤직, 바이브 등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사진들이 또 마련되어 있는 장소를 보여주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자 있죠? 왜 우리는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층으로 구성된 팬들이지만 이들이 한국 음악의 산업과 시장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 인기가 너무 대단하며 그의 노래를 들으며 힐링이 되는 이 비슷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태국 언론사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국에서만 나왔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로 베트남 이런 동남아와 같은 싱가포르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보니 어떤 말이 적혀져 있느냐? 김호중 씨 팬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지금 많은 이 프론맨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때의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극찬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 독특한 건 제가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에서의 반응도 터져 나왔다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이번에는 태국과 싱가포르, 즉 동남아 쪽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금 반응이 터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콘서트, 올해 안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실제로 현지에서조차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